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바로 원싱입니다. 저자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덕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 말처럼 어떻게 해야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버는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원싱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 단 한 명의 사람,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가정생활이든, 인간관계이든, 삶의 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 몰두할 때 일에서의 성공과 삶에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초점에만 맞추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해 다 놓쳐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해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일을 가장 적합한 순간에 해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 핵심적인 일을 찾기 위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에서 벗어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는 단순함의 힘,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찾는 원싱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걸까요?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일까 하니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식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죠.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성과는 자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마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고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한 것이죠.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만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합니다. 왜일까요?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들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행복이겠죠.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임금님이 궁에서 나와 한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임금이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화가 난 왕이 대답했죠. 당연하지. 뭘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경고했습니다. 제게 무언가를 약속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그 거지는 보통 거지가 아니라 전생의 왕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다음 생에서 널 찾아와 깨우침을 주도록 하겠다. 이 생에서는 깨우침을 얻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나타나 널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한 왕이 고집을 피웠죠.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나는 어떤 바램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힘센 왕이다. 그러자 거지가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바램입니다. 이 동양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왕이 대답하고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거지의 동양 그릇을 돈으로 가득 채워라. 신하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돈을 붓자마자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붓고 또 부었지만 돈은 붓는 즉시 사라지고 말았죠. 동양 그릇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국 곳곳에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의 명예와 권력이 달린 문제였죠.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왕국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절대 이 거지에게 질 수 없다. 그러고는 왕은 계속해서 거지의 동량 그릇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왕의 보물창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거지의 동량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죠. 무엇을 집어넣든 그 즉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놀란 군중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왕은 거지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너가 이겼다. 마지막으로 나의 궁금증만 풀어다오. 이 동량 그릇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자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릇이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거지의 동량 그릇처럼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는 밑빠진 독. 이것과 싸우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인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고 살림을 늘리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기쁨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돈이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나마 행복지수가 솟구치죠. 하지만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내 원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 비슷했죠. 돈과 재산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성공만 찾게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새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 무언가를 손에 놓고자 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넣은 것을 즐기려 하지도 않고 곧장 다시 일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지로 남기에 딱 좋은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 거기에 더 몰입하면 할수록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더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이 되는 행복이 가능해질 것이니까요.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돈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까지 나는 노련한 기업가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싶은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매우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금액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숫자를 골랐느냐고 물으면 대개 잘 모르겠다와 비슷한 답변이 나왔죠. 그러면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뜻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10이면 10, 100만 달러에서 시작해 그 위의 숫자를 답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같은 결론을 내렸느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그게 부자처럼 보여서 라고 답했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건 모두 당신이 그 돈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 이외에도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정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유하려면 먼저 삶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언제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따라서 결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돈이 행복감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건 그 돈을 원하는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켜선 안 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행복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행복이 목표일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돈을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은 개인적 강인함, 즉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궁극적 원천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매일 그것과 발맞추어 행동해야 하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또렷이 보이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것은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갈지 잘 알면 일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결과물과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이니까요. 목적의식은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일을 피해 돌아갈 길을 찾기 힘들 때가 있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나름의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풀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가 생깁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죠. 목적의식은 스스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목적의식에 부합될 때 당신의 삶은 리듬을 타듯 수월하게 움직일 것이고 당신의 발걸음은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 행진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시작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니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단 한 가지를 찾기 위한 목적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싱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무작정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큰 목적의식을 갖고 매일 하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큰 이유를 발견하세요.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지 자문하면서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고 힘들고 지칠 때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흥미를 갖는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정답을 고르기보다 방향을 정하세요. 목적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기 위해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단 하나만, 올바른 단 하나만 하려고 애쓰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할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전진뿐입니다. 오늘 저의 낭독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